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도 1부에 이어서 레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 전문가님은 9시까지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안에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휴대폰 지금 바로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클래스의 종목 클래스 코너죠. 만나보도록 하죠. 네, 종목 클래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첫 번째 종목 게임주네요. 룽투코리아입니다. 열혈 강호 앞서 1부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흥행 소식 속에서 강세 띄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룽투코리아인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20% 가까운 상승률 19.86% 상승하면서 1,5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센 상승의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제2의 위메이드다라는 거의 시장의 인식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띄엄띄엄 한 3번 쳤어요. 네, 맞어요. 네, 대박이죠, 어떻게 네. 따지고 보면. 근데 이 롱투코리아가 되게 좀 잘 되는 이유 중에 따지고 본다면 열혈 강호 IP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열혈 강호가 중국이나 동남아권에서 되게 흥행이 있습니다. 이 만화책을 게임으로 만든 건데요. 이 만화책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무협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인지도가 있는 거고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룽투코리아를 되게 보시면은 이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일까요? 아니에요? 네, 중국 회사예요. 아. 네, 룽투게임이라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 룽투게임은 또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 회사들이 이때까지 되게 안 좋았던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왜냐면 뭐 상장 폐지 당한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되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난 1일 날 출시가 됐는데 그때 서버가 20개였어요. 근데 이번에 90개까지 증설이 됐고 이제 100개. 네, 100개까지도 확보했대요. 한다는 네. 이 게임에서 서버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 서버에 그러니까요. 수용 가능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말은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P2E 게임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이런 P2E 시장이 좀 열렸다, 유메이드를 중심으로 열렸다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소형주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롱토코리아도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자로 100개까지 서버를 확보했고요. 동시 접속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투코리아. 네, 여기 바닥권에서 한 번에 상한가가 나왔고 그다음 네. 두 번째 이때는 상한가까지는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상한가까지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간으로 거의 2배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아직도 이거는 사람들은 약간 기대감이 있다. 오늘도 20%까지 올라주는 모습,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주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장마판 분봉상 보시면은 이렇게 갭 뜨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네요. 이 말은 뭐냐? 종가에 더 사고 싶어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번 주말을 걸쳐서 더 많은 흥행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주말 이후로 더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게임주는 그래서 약간 금요일 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영화 관련주들 팁이에요, 이건. 그렇네요. 영화 관련주들도 대박 영화다. 네. 그러면은 이게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금요일 날 정도에 들어가면은 주말 동안에 폭발적으로 이 관객 수나 이런 부분이 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되게 좋게 나와요. 누적 접속자 수랑 네. 이 관객 수가 느니까 네. 오히려 금요일을 공략하는 네. 것도 그래서 방법이네요. 네. 게임주 그리고 이런 극장, 엔터 이런 거는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그걸 아시는 분들의 수급세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열혈 광고 IP로 만든 P2E 게임이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잘 먹히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안 좋았습니다. 이 안 네. 좋았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겠죠. 그렇네요. 네. 조정도 되게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하락했던 모습. 하지만 주식에서 제일 좋은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단기 2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처음엔 단기 2배 오를 때 사람들이 되게 겁을 먹었었어요. 너무 무섭다 그랬었죠. 네. 그게 뭐예요? 네, 그랬죠. 근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요. 20만 원까지 넘어졌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 롱토코리아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 중에 관심 종목은 무조건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롱토코리아의 시세를 보면서 다른 게임주들의 순환매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롱토코리아는 잘 보시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초보자의 영역이 아니어서 진입가랑 뭐 손절가나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궁금하시다. 이 롱토코리아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단타 매매에 대해서 요즘에 라이브로 교육을 시켜드려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오셔서 교육 받고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좋습니다. 그 라이브 교육 대략 몇 시쯤에 진행이 됩니까? 그게 네. 월요일, 화요일은 안 하고 네. 제가 수요일, 목요일 날은 오후에는 꼭 하려고 해야 오전 아니면 오후에. 네. 장중에요? 네, 장중에. 오. 장중에 해야 이거 이제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올렸을 때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이 더 재밌고 맞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살아있는 차트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오늘 오전에 할까요? 오후에 할까요? 그래서 오후가 좋다 그러면 오후에 하는 거고 오전에 하고 싶다는 사람 많으면 오전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동적으로 좀 시간이 조정될 수 있는데 네. 수요일, 목요일 좀 장중에 오후에 또 많이 하신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위메이드 같은 또 차세대 위메이드가 될 수 있는 룸투 코리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될 수도 있다라는 될 수도 게 있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았던 거, 일은 안 좋았던 게 좋아진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된다는 거는 바로 흑자 전환입니다. 매출액이 몇 프로 증가, 30% 증가 이런 것보다 더 매력적인 단어는 바로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적자에서 흑자가 됐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회사가 되게 좋게 됐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턴 얼라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롱투코리아의 조금 흠이라고 한다면 전 약간 중국 회사 알 수가 없는 중국 회사 알 수가 없는 중국 회사. 왜냐하면 중국에는 게임 규제나 이런 부분도 되게 심했었잖아요. 네. 다시 한번 그런 여파가 되면 이것도 괜히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거 말고는 되게 리스크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 네. 이제 게임이 나온 지 한 달이에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잘 나온 게임은 거의 3개월, 6개월 지속적으로 갑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꼭 저장을 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또 이야기, 룽투코리아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룽투코리아 계속해서 좀 살펴볼 종목이기도 한데요. 단타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들어오시고 싶으셔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게임주입니다. 조이시티 살펴볼 건데요. P2E 게임 크립토볼 Z 트레일러 공개 소식 속에서 조이시티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7.18% 상승을 하면서 조이시티 8,660원 선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입니다. 네, 트레일러 공개 소식 속에서 강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룽토코리아가 쏘아 올린 상승 빔을 제대로 맞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트레일러 공개 소식으로만 나왔지만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 말은 뭐냐? 이제 다른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롱토코리아가 너무 고가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회사들이 이제 P2E 관련 이슈가 나오면 그걸로 사야지 하는 대기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이시티도 되게 운 좋게 이렇게 트레일러 공개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크립토볼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도 게임이 나오고 트레일러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한번 해봐야겠지만 요즘 대세는 다 한 번씩은 해본다. 라는 게 되게 대세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P2E 게임이잖아요. 네. 이게 토큰이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 초창기 때 더 값어치가 더 비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P2E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게임이 새로 나오자마자 오. 바로바로 해봅니다. 방법이네요. 네, 바로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출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것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 차트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조이시티 차트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잘 들어가셨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바닥권을 다지다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네. 그것도 뭐 그렇게 큰 상승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장중에 뭐 약간 10%대까지 가는 모습이었지만 종가는 7%대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룽토코리아랑 다르게 실적도 지금 점차 오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2022년 이번 네. 연도 추정치도 작년보다 거의 2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군요. 말은 뭐냐? 이번 연도 기대감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시장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조이시티도 오늘 장중에 들어갈까 말까 했지만 다음 주 좀 보고 차라리 들어가자. 비싸더라도 다음 주에 들어가자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좀 다음 주 증시가 좀 꺾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갈 놈은 더 가니까 이 8,000원에 들어가던 9,000원에 들어가던 딱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주 중에 조이시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N게임보다 더 매력적인 자리다. 어허. 네, 오늘 N게임 관심 종목으로 아까 1부 때 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 보시면은 지금 오늘 상승했던 모습 나왔잖아요. 그렇네요. 방금 이 이평선들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지금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는 정배열이 나올 수도 있다. 꾸준한 상승세가 나온다면 이 이평선들의 정배열이 나오면서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정배열 차트. 그렇죠. 네. 근데 게임주들 요즘 되게 악세가 되게 심했어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 조이시티는 다른 게임주들과 다르게 차트가 정배열 차트가 나오고 있다. 정배열 초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룽토코리아랑 같이 한번 관심 종목으로 꼭 해놔라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P2E 관련 게임주, 또 조이시티 트레일러 공개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다음 주도 기추가 주목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전문가님 조이시티 N게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배열 차트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얼른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월드 관련주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세
강세 흐름 보였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NHN 벅스 오늘 상승세 좀 컸는데 사진첩 복구 소식에 강세를 보였어요. 4월 2일 날 이제 했을 때는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그냥 하락세였거든요. 네, 대다수의 하락세였죠. 주가들이. 근데 오늘 이 사진첩이 복구가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인 싸이월드 관련주 NHN 벅스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사진첩이 복구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이 싸이월드 트래픽은 되게 높아질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접속자가 높아진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나의 흑역사를 빨리 가서 지우고 싶다. 보고 싶다도 아니고 옛 지우고 추억을 기억하고 싶다. 지우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도 많다고 저는 느끼고 그걸 보고 싶다는 한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싸이월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저번 주 주말에 나왔는데 그때는 사진첩이 그래요.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실망 매물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 네. 근데 다시 한번 이 사진첩 복구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이월드의 제일 강점이었던 사진첩, 뭐 일기장 이런 기능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억나네요. SNS의 초기 네. 저희 모습이잖아요. 네. 이제 사진첩 이런 기능이 어떻게 잘 돼 있을까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싸이월드가 흥행을 하면 가장 득을 볼 사람은 NHN 벅스일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이월드 BGM 관련해가지고 네. 이 NHN 벅스랑 콘텐츠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싸이월드가 잘 된다 하면 NHN 벅스가 잘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는 요즘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SNS가 인기가 될까? 요즘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다 광고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싸이월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추억을 만들면서 그런 게 만들지 않을까? 조금의 기대감은 있지만 그러네요. 네, 좀 고가권이긴 합니다. NHN 벅스도. 이게 차트, 워낙에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던 네. 종목이기도 하니까 조금 피로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사진첩 복구 소식 속에서 주가가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NHN 벅스 오늘의 주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승을 10%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중에는 한 20%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 크게 가져갔던 NHN 벅스였는데요. 네, 11.59% 상승하면서 16,850원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역시나 싸이월드 관련주로서 가장 큰 호재를 볼 기업이 NHN 벅스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차트 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 보시면은 이날이에요. 금요일부터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네, 토요일이요.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네.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반등하는 모습제 딱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진짜 이거는 차트로 설명이 못해요. 솔직히 왜냐면 이런 제품이나 이런 거는 나와야 시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되게 좋게 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근데 그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야 주가에도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네. 되게 좋다라고는 말씀해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왔다. 조정세가 나오고 네. 지켜야 될 자리에서 지켜주고 반등세가 나왔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윗골이 단 모습은 당연스러운 거다. 이평선 물량의 이평선 저항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 실현이 있다. 차익 매물 실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잘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자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금요일 날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되게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네. 결과 잘 나오고 그때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들어가자. 네. NHN벅스는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들어가자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실적이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서도 싸이월드 관련해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아직 사진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좀 수수님의 말씀도 있고요. 싸이월드 난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전문가님 싸이월드 이야기 잠깐 하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인스타그램 사실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광고가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싸이월드는 그래도 조금 광고의 그 해제 구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청정구역. 사람이 모이면 광고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왜냐면 네. 그래야 싸이월드도 매출액이 되면서 성장세가 더 커질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근데 싸이월드를 가장 되게
했던 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겠다. 네, 메타버스. 네,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할까라는 게 제일 저한테는 제일 궁금하고 이게 여기서 흥행을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 블록체인 SNS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오.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싸이월드가 세계 최초 SNS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또 페이스북보다 몰랐는데요. 전에 나왔던 아.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렇군요. 제가 이거 처음 했을 때는 언제였지? 초등학생 때였나? 나이가 나오는데요. 중학생 때였나? 하여튼 잠깐만, 일부러 그때였는데 뻥치는 거 아니죠? 저는 솔직히 빨리 네. 사진첩 기능이 어. 복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지우고 싶어요. 저희 흑역사들을.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제가 태어날 때 싸이월드가 나왔나 그래요? 싶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NHN 벅스 살펴봤습니다. 이 관심주로서는 NHN 벅스가 최고다. 네, 관심주로서는 최고다. 최고다. 싸이월드 관련주로서는 NH 네. 벅스가 제일 좋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태 다른 관련주보다는 NHN 벅스가 최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오늘장 특징주 한농화성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 오늘 관련주들 상승을 하면서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 부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종가 살펴볼게요. 10.31% 상승을 하면서 17,650원까지 올라와 주었습니다. 한농화성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한농화성. 한농화성의 오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 부각으로 인해서 한농화성이 올랐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CIS가 오르지 않았다. 원래 둘이 거의 짝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상장사는 거의 한농화성이랑 CIS인데 한농화성이 이제 오르는 모습 그리고 CIS가 안 오르는 모습 이거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전고체 배터리 쉽게 생각한다면 기존의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충전 속도도 빠르고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 소재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한농화성도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LG 연구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계속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한 번씩 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한농화성에 대한 차트 분석 네.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자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요. 작년에 또 상승했을 때는 또 많이 상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조정을 받고 다시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작년에 큰 상승세가 나왔던 모습 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나서 또 재차 한 번의 상승세 이후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전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CIS보다 높게 상승했다는 의미.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시총에 영향이 있다. 네.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약 2천억대 정도예요. 근데 CIS 항상 나왔던 얘기. CIS 이 시총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얼마죠? 8,500억 정도입니다. 4배네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왔냐, 상승세가 안 나왔냐, 똑같은 테마인데 네. 그거는 저는 이제는 매물대 차이라고 느낍니다. 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없어가지고 잘 올라갔어요. 네. 이때도 전고점이었으니까. 그렇네요. 하지만 이제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였다. 매물대 구간이 있어가지고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CIS가 상승세가 좋으니까 CIS를 더 많이 봐라 라는 모습이었지만 네. 이젠 무거울 만큼 무거워져가지고 위에 매물대도 있으니까 CIS보다는 한농화성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더 괜찮다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고 네.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은 2만 원 밑에서는 언제든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예요. 네. 왜냐하면 2만 원 밑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꼭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전기차 지금 안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 불나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타냐. 이런 맞아요. 말들이 그런 되게 얘기 많아요. 많아요. 네. 충전하다가 갑자기 터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도 그러니까요. 많고 네. 아파트에서 사고 나면 또 어떡하고 막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네. 이 전고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 그리고 타인의 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일반 배터리나 이런 부분은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좋다,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순간 그런 부분 안정성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전고체 이제 그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농화성 2만 원 밑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라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보다는 거의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가 실적도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예요. 코스피. 코스닥이랑 코스닥이랑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이 회사의 단점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죠? 회사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 저번에도 이야기하셨는데. 한농화성. 네. 누가 보면은 네. 이거 누가 보면은 되게 뭐랄까 되게 옛날 이름 같고 맞아, 뭐 좀 하는 회사인지 촌스러워요, 몰라요. 사실. 네, 솔직히 말 이거는 되게 네. 이게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할 소리는 CIS 아니겠지만 대비해서 네, 이름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시장에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중요한데 네. 좀 이름이 별로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고 매출액도 꾸준히 올랐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나 그런 부분보다는 미래성을 보시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은 진짜 2, 3년 뒤에는 큰 빚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한농화성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종목이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상승할 종목이다. 장기적으로 보시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한농화성 살펴봤고요. 다음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베셀이네요. 베셀은 이 안철수 위원장이 미래교통수단 지원 방안 모색 소식 속에서 베셀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17% 오늘 급등세 보여줬던 베셀이네요. 5,31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많은 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뱃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잡주예요. 근데 드론이랑 네. 개인 항공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세는 주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드론 돼요. 관련주군요. 네, 드론이랑 개인 항공기. 네. 그 이슈가 현대 기아랑 같이 자율비행 관련해가지고 개인 항공기 국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네. 현대 기아 가서 이 멘트를 했는데 현대 기아는 별로 움직이지도 반응을 안 않지만 했는데. 뱃셀만 움직였다. 아, 네, 약간 이게 테마성이 되게 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갈 게 없었다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테마성이 하고요. 짙다는 네. 종목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작년에. 네. 그런 부분인데 주가는 올랐다. 그런 음.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 드론이나 뭐 개인 항공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뱃셀 같은 경우는 시총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급등이 나올 나올 수 때마다 있다. 급등이 나온다. 네. 시총이 1,000억 이하, 그것도 500억인 음. 회사예요. 근데 이슈는 잘 오른다. 음. 그 말은 뭐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바로 딱 모빌리티, 개인 항공기, 드론 이랬을 때 바로 바로 뱃셀 베셀 눌러야 그리고 되는군요. 바로 사고 딱 수익 딱 10분 만에 이렇게 수익 나오는 거. 빠르게. 네, 그런 거 아니면은 이 종목은 잘 보지 말라. 네. 뭐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거 부분 보고 투자하려면은 나중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지고 국책 사업 성공이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네. 들어가도 안 늦었다. 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베셀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좀 적은 것도 있고요.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솔직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베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에로티 베큐움입니다. 에로티 베큐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있었네요. 에로티 베큐움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 상승세 14,550원에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요. 이 매출액이 32%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달콤한 말이고 되게 그러네요. 좋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도 알 수 있겠죠. 보이기는요. 네, 근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지금 이제는 이번 연도 시작한 지가 이제 4월 달이에요. 더 길게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에로티 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가 잘 나와야 돼요. 시장보다 더 기대치를
지금도 올해 사상 최대라고 했지만 네.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와야 주가는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했잖아요. 네. 너는 무조건 1등 할 거야. 했는데 2등 해봐요. 기대감이 완전 확 무너지네요. 떨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보고 무조건 실적 좋으면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앞으로가 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되게 악재일 수도 있다. 그 다음 실적이 잘못 나올 경우에는 주가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항상 예상치 못하게 올라가야 돼요. 실적은. 그래야 사람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라 하면서 그렇네요. 더 어닝 많이 서프라이즈가 올린다. 더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이때부터 나왔던 회사들은 약간 조심을 할 필요도 있다. 근데 이 회사를 왜 좋게 봤냐? 그런 걸 전문가님 좋게 생각해. 보십니까? 아니요, 그런 걸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에서 이 네. LOT 백품을 왜 왜 좋게 보았을까요? 반도체 관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오겠다. 더 많은 음. 요청이 들어오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 회사 부품이 더 잘 팔릴 거다라는 인식인데 이럴수록 좀 더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삼성 네. 뭐 이런 부분에 납품을 하는데 만약 삼성에서 투자를 중단한다. 그러면 원래 실적 전망이 좋게 나왔지만 이게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회사한테는 되게 큰 악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적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실명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상반기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라고 나오는 회사들은 관심 종목으로 해놓고 연말까지 이게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더 뚜껑 기대보다 열어봐야 더 되는군요.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네. 보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 전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LOT 백큐ම්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특징주 코렌텍입니다. 치과 산업 진출 본격화 소식 속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이후로 이제 1등이 누구냐, 앞으로 뭐가 더 많이 가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코렌텍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상승했네요.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9% 상승세 12,70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치과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무슨 회사였을까요? 원래는? 기존 회사는 보시겠습니다. 네, 코렌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1% 상승세. 네, 치과 산업을 네. 진출하겠다라는 똑같이 소식이 의료기기 강신이네요. 했던 네. 인공관절 전문 제조 기업인데요. 네. 이제 요즘에 핫한 게 바로 임플란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엄청 좋았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덴티움도 좋았고, 그리고 3등인 디오도 디오,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렌텍이라는 회사도 우리도 이제 어차피 우리도 의료기기를 하니까 임플란트 쪽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실리콘 소재에 있는 회사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같이 가보자라는 소식으로 오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런 건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거는.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너무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 인공관절 전문 기업에서 약간 그 임플란트로 간다. 어떻게 관련이 보면은 있다. 네, 약간 의료기기 쪽으로 약간 부분이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제조회사인데 갑자기 바이오 한다.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그런 회사들은 저는 솔직히 되게 그러니까.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회사가 내가 어차피 이때까지 이뤄왔던 유통망을 약간 다른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킨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회사한테는 되게 이득이라고 보는데 이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름만 똑같지 완전 회사 자체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네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코렌텍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렇게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네. 볼 예정이신 거군요. 오늘 어차피 네. 제가 장 끝나고 알았던 뉴스고 네. 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어차피 좋은 회사는 늦게 사도 오릅니다. 네, 그 마인드를 갖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못 산 거 되게 후회하지? 이걸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내일 사면 되는 거군요. 네, 내일 월요일 말고 네. 이제부터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돈 되는 사업을 할 거다라는 네. 거고, 네, 그리고 바닥권에서 물량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큰 상승세는 안 나오고 10%대 상승세가 나왔지만 네. 이 바닥권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는 물량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시초가 상황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공략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라는 종목이고 제가 이런 차트를 되게 좋아해요. 음. 장기간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차트들. 네. 예, 이러고 또 행복하고 또 다시 한번 상승했던 부분. 그래서 이 코렌텍은 다음 주에 저는 할 예정입니다. 오, 떨어지던 그렇군요. 올라가던 어차피 저한테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오, 네. 네. 방법은 나에게 있소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네. 그냥 클릭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코렌텍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차트 흐름 보시고 이 내용 보시고 코렌텍 나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셔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려도 방법이 있고 또 올라가도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방송 시간 이제 3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 다음 코너에서 이 전문가님의 상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궁금증 많이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만나 뵙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상담소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이 해결해 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아, 이 종목 참 안 가는데 방법 없을까요? 라는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들어오셔서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고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은요. 로보로보입니다.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 매수가는 12,0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9,690원에 마무리가 된 로보로보 오늘은 3% 하락했습니다. 9,690원이 오늘의 종가고요. 최근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의 하루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1,100원 선까지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을 하면서 9,690원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4월 초부터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로보로보 최근에 또 CES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 상승폭 많이 보여줬는데 조정세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로보로보 같은 경우 어떻게 로봇 관련주도 저는 이번 연도는 꾸준하게 올릴 것 같다라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1등 회사인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에 진출 기대감을 만들었는데요. 아직까지 뭐 MMA 한다고 했지만 어디 회사를 컨택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회사를 컨택했다고 해도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이 한 단계 높아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무슨 사업을 진출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입는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잘 나가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관련 회사,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 이런 게 글로벌적인 회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삼성이 로봇 관련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중소형 로봇 회사들은 한 단계 올라간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성으로 어느 정도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되게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10,000원대 부분입니다. 10,000원대 부분을 이탈하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좀 불안감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10,000원대가 깨지면은 거의 주가는 거의 9,000원 초반 더 많이 밀리면 8,000원대까지도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로보로보는 제일 중요한 자리는 9,200원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손절가는 아무리 기대감이 있어도 손절은 잡고 가셔야죠. 8,000원 부분 잡고 가시는 게 가장 낫다고 보시고 이 정도 매물대 여기서 반등은 나와줘야 된다. 이때 매물대 모아서 상승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도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손절은 8,000원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부분이면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8,000원대는 제가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추가 매수라고 얘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로봇 관련주가 동반 하락세가 나왔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괜찮고, 이 로봇 관련주의 이 악재 때문에 8,000원까지 깨진다. 그때는 손절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연도에 한 15,000원 부분에서는 한번 비중을 줄여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보로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네. 네, 전고점을 좀 뚫을 수 있고 현재 매수가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승 여력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삼성이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한테 더 큰 혜택이 돌아온다. 네. 삼성은 우리나라를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국산화로 많이 하려고도 노력하고요. 네. 네. 처음에는 뭐 사업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부품이나 외국에 있는 소재를 쓰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들한테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걸 쓰고 그러면서 그 제품을 해외 수출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가 되게 대단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로보에 대한 전문가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손절가와 추가 매수가 라인이 8,000원 라인인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고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휴마시스네요. 매수가는 24,250원, 비중 40% 묵직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휴마시스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16,400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실까요?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세 있었습니다. 17,000원의 고점을 찍고 다시금 내려오는 휴마시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최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3월 14일 부근경부터 좀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휴마시스도 함께 좀 올라간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2만 원 라인에서 고점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16,400원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좀 저점 라인이에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24,000원인 걸로 보아하니 고점에서 좀 물리신 것 같네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비중을 그냥 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2만 원 부근이나 2만 원까지는 한번 반등세는 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건 뭐냐? 바로 돈입니다. 네, 돈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갖고 네. 있는 건 돈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휴마시스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개발을 할 수 하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코스닥에서 휴마시스만큼 돈을 많이 버는 회사도 많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주가는 되게 악세를 보고 있다는 거. 네.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피를 말리고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은 관계로 손절은 잡고 가야 됩니다. 네, 반등 시 손절로 잡고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부근, 네, 이 부분이 왔을 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덜고 가자. 지금 40%는 너무 많고 절반 정도는 덜고 가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반등은 시장이 조금 나아지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요즘 덮친 데 겹친 격으로 바이오 제약이 좀 약세예요. 네, 맞습니다. 되게 개별장 중심으로 가지 네. 뭐 섹터별로는 잘 못 가는 부분이 있지만 네. 바이오 제약 그래도 언젠가는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제약이 되게 안 좋았던 경험도 있지만 대다수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금리 인상 시기나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성장주나 이런 부분은 더 약세를 보이지만, 이 금리 인상 이슈가 끝난다고 생각이 되면 이 바이오나 이런 제약도 다시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금 네, 좀. 이 휴마시스는 정리하자면 네.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에 반등 시 손절을 하는 걸로 갖고, 지금 뭐 40% 들고 있고 하니까 진짜 뭐 15,000원까지 떨어진다면은 이때는 진짜 제가 한번 신호를 날릴게요. 그때 말씀을 네.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노란톡방에 계셔 주신다면 휴마시스에 대한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내 종목 고민 잘 안 간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SD바이오센서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8,00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어땠을까요? SD바이오센서 오늘도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6% 하락세 53,300원까지 내려온 모습이네요. 매수가는 78,000원인데요.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장 초반 소폭의 상승세, 이내 또 하락세, 지수의 흐름 따라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6% 하락세 보였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6만 원까지 간 적이 3월 중순 이후로 있었네요. 3월 20일 전에 6만 원을 갔다가 다시금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매수가 78,000원이면 언제 사셨을까요? 2월 네. 4일이나 아니면은 한 두 달 정도. 네,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종목은 너무 아까 휴마시스랑 똑같은 분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의 비중을 다 진단 키트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그렇네요. 되게 잘못된 투자다라는 거고, 이런 분은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네. 다음 탈출하는 주에 방법? 네, 네. 이 어차피 SD 바이오 센서도 휴마시스랑 동일하게 그러니까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 분은 다음 주에 이제 라이브 방송 하시면 꼭 들어오셔서 저한테 집중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네.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집중 교육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같은 흐름을 좀 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 고민은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 매수가는 1,900원, 비중 28%, 30% 가까운 비중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살펴보시죠. SBI 인베스트먼트 오늘 1.2% 하락세 1,540원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루 흐름 살펴보실까요? 네, 역시나 장 초반에 소폭 상승세가 있었지만 이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3월 14일 1,390원 선에서 1,610원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네요. 매수가는 1,900원입니다. 조금 더 전에 사신 것 같아요. 비중 30%. 전문가님 마지막 상담이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 관련주고 비썸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놀자 상장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 비썸 관련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이때 올랐던 때보다 지금 많이 하락했어요. 지금 5천만 원대인데 이때 제일 많이 올랐던 때가 거의 8천만 원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 종목도 올라가겠죠. 근데 많은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비중도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28%면 한 종목에. 그리고 왜냐? 이 회사가 대장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올랐을 때 이 회사가 오르냐?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갔다. 그 말은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도 한 박자 느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요즘에 그나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야놀자 이슈인데, 야놀자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SBI가 큰 이슈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할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손절가를 확실히 잡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래 기다렸으니까 네. 저는 1,300원대 1,300원대가 다시 온다면 이때는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물타기도 하기에도 어려운 비중이라 가지고 지금 이 종목은 차라리 반등 시 손절이 낮고 1,800원 부근에서 1,700원 이 사이 때 정리하시는 게 낫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는 모든 불법 상황
금지하고 있습니다. 2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3부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